형충파에를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일주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했는데, 그 일주론, 문제 읽기, 일주론에 따른 문제 읽기, 어느 글자를 배칠 때 어느 쪽으로 운이 짜여진다. 어느 정도의 그릇이다. 운에서 어떻게 대입을 하나, 이런 걸 갖다가 일주론에서 많이 다뤄봤어요. 사실은 어느 정도의 레벨은 돼야 이해가 가능하고 그걸 응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초보분들은 힘들죠. 힘든데, 이 형충파에, 이것도 사실은 쉬운 논리는 아니에요. 근데 자꾸 듣다 보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이해가.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해가 되는 것인데, 이런 글자가 있을 때 이런 개념만 하시면 돼요. 이러한 작용이 있으니 나쁘다 라는 선입감들이 있단 말이야. 형이 있다, 충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러한 것이 내 사주에 있다면은 나쁜 게 아니구나, 잘 써먹으면 되겠구나 라는 것만 이해하면 된다 이게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초보분들은 그런 데에서 많이 참고를 하시고, 기존에 이제 어떤 좀 배운 레벨이 있다 이런 분들은 이거를 직업적으로 이렇게 쓰면 되고 이 그릇이 유능한 그릇이구나 아니구나 라는 걸 판단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어떻게 응용을 하느냐 이런 부분까지 해서 좀 할애를 내서 일단 형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설명할 때 그러죠. 형벌당한다, 수술한다, 사고난다. 이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되게 형살 같은 게 오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느냐, 건강이 안 좋아서 수술하는 경우도 많이 나와요. 그런 경우가 이제 뭐냐면은 형살이 와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부분을 수술했더니 그 다음에 더 건강해진다. 뭐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사주 원국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사주 원국이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있다면 내 식상이 형을 당하고 있죠. 이럴 경우에 어떻게 돼요? 내 몸 어떤 그 부위로는 이제 상체에서 약간 중간 이하가 되겠죠. 그 부분에 어떤 수술의 흔적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형이라는 요인이죠. 그런 것은 부수적으로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런데 뭐냐면 그런 것은 하나의 그 사람 사주적인 특징, 신체적인 특징을 볼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째가지고 그 수술 많이 하는 거 있죠. 여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여기 간단하게 째가지고서 뭐 돌 같은 게 있어가지고 수술한 게 있죠. 그러한 식으로 하는 것도 이런 형에 해당한다 이거야. 치질 같은 거 수술한 것도 형이라 이거야. 그런데 직업적으로 뭡니까 이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다. 직업적으로 뭐예요? 관이 이렇게 득세해 있고 형살이 있으니 그런 형을 내가 집행하는 위치에 있더라. 그러니까 형이라는 게 주로 사람 몸을 째고 고치고 하는 거니까 의사, 간호사, 그런 의료 분야. 그 다음에 또 사람의 의식을 갖다가 칼로 째가지고 고치고 하니까 법을 다루는 분야, 검사, 판사, 그런 거.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요즘에는 돈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내가 좌우할 수가 있어요. 조종도 하고
그래서 보험 관리에서 무슨 사람의 시비를 조정하는 일, 그런 거. 그래서 법 다루는 분야, 금융, 그 다음에 의료 분야, 그리고 나서 미세한 어떤 그 특출한 기술, 이리저리 손이 많이 가는 분야에서 기술적인 어떤 요소, 특수한 기술을 이용해서 하는 가공 분야,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라든가 그 외에 특수한 어떤 의료기기, 뭐 바이오 이런 데에서 할 수 있는 기술 분야가 있다 이거죠. 그런 데서 근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것이라 이거죠. 형이 있다 그래서 나쁘다고 보면 안 된다 이래서. 이런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형에 대한 한번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쭉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형을 볼 때 보면은 되게 다 인신사해, 그 다음에 진술충미, 그리고 자오묘에 의해서 이제 형딸들이 걸리게 됐죠. 같은 그 왕지문 왕지, 그 다음에 절지문 묘지문 묘지 이런 데서 이런 글자끼리 모여서 형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인신사에, 그 다음에 자오묘가 있다. 진술충미가 있죠. 인신사회를 볼 때 인사형도 있고 충도 되고 형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사신형도 있고, 인사신 다 모이면 또 형이 되죠. 해는 형이 아니냐? 해도 형이란 말이에요. 글자가 하여간 3개가 모이면 다 형으로 보면 돼요. 이렇게 모여도 형. 인해합이라는 것도 인해합이라는 것도 뭐냐면은 이게 형이작용이란 말이에요. 형이라는 게 뭐냐면 이 안에 간목이 있는데 해수가 간목을 꺼냈을 때 예를 들어 식신이다. 식신이라면은 저 간목을 빼쓰는 데 있어가지고 어떠한 그 환경의 조건을 맞춰가지고 식신을 쓰는 데 있어서 무슨 뭐 수화를 조정해야 되고 수화를 조정하는 데 써야 되는데 이 사람 빼고 이 사람 넣고 이래 가면서 그 인목에서의 어떤 간목을 빼쓰는 이런 행위 조정을 거쳐가지고 이것도 형의 요인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이거는 해중의 간목을 인목이 뺐을 때고, 그 다음에 신중의 임수를 해수가 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중에 있는 임수를 뺐을 때 이것이 식신이면 식신, 아니면 관이면 관을 뜰 때 그런 어떤 내 조건을 갖다가 뜯어 고치고 그러고 나서 장생 들어가는 그런 역할, 그런 모양으로 다시 커지고 있다. 이런 것도 형의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형이라는 것을 그래서 뭐 너무 어렵게 도식적으로만 이해할 게 아니라 어떠한 내 상태를 새롭게 바꾸는 과정에도 구조조정을 해서 다시 또 탈바꿈을 한다. 이런 것도 형의 작용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형이라는 걸 그렇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보통 아는 게 인사도 형으로 보고 신이 있어가지고 다 합쳐도 형이 되죠. 그리고 요 두 글자도 형이 되고 그 다음에 충도 되고 형도 되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해도 마찬가지로 신하고 인하고 있을 때 그런 비슷한 작용, 즉 형의 작용이 있다. 그래서 인하고 신이 있을 때에도 그러한 기술이 있다라고 보고
형에 준하는 어떠한 그 역할, 그런 걸, 얘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이 사람이 식신을 쓰는데 나름대로 어떤 기술적으로, 뭔가 좀 있는 그런 형의, 기술이 있는 그런 그 식신을 쓰는 사람이겠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좌우묘유를 봅시다. 좌우묘유는, 너무 그 왕직끼리 충을 하기 때문에, 형을 이루기 때문에, 그 글자끼리도 형이 나오는 게 있어요. 오하고 오가 모여서 자형이 되고, 글자끼리에, 그 다음에, 유하고, 유가 모여서 또 형을 이룬다. 그래서 이런 글자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 이 사람의 직업이 뭐냐? 식신 상관에 대한 어떤 그 형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제조업을 한다면 고부가의 기술인데 여러 가지 이 형이라는 것은 깎고 조이고 뭔가 이쪽에서는 안 맞는 걸 이쪽에서는 맞추고 해가면서 두 가지 양식을 갖다가 조합을 해가지고 미세하고 정밀한 그런 기술을 가해서 그 하나의 그 작품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두 가지 전혀 다른 양식을 갖다 합쳐가지고 그것을 둘의 공존하는 양식으로 만든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제조업이나 음식을 만든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재료가 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이리저리 잘 믹사를 해가지고 굉장히 고부가의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유하고 유도 마찬가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하고 묘가 남죠. 자하고 묘는 이 자체로 형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예를 이따가 한번 다시 들어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해 자형이 있죠. 이인이 해를 보고 신이 해를 보는 것도 형으로 보지만 그렇게 인사신같이 강하게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비중이 다르진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해해 자체가 여기서는 자형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진 빼고 축술미형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진은 그 자체로 진진 형이다. 자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글자끼리의 형이 되는 게 진진, 유유, 오오, 해해가 되겠다. 나머지는 글자와 글자가 합쳐가지고 형이 되는 것인데 축술미, 자묘, 인사신이 되겠다. 이 글자들은 축수도 형이 되고 술미도 형이 되죠. 떨어져가지고 축미도 형이 되고 따라서 인사신도 마찬가지 인사형도 되고 사신형도 되고 이렇게 충도 되고 형도 된다. 그래서 형이라는 것이 종류가 많이 나오죠. 하나, 둘, 셋, 전부 넷, 다섯, 여기도 여섯, 일곱, 여덟, 전부 해서 9개. 요걸 갖다가 다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형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형이라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형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것이죠.
이런 물건이 있다. 이런 내 하나의 삶의 방식이 있다. 삶의 방식 또는 환경이 있다. 그렇게 돼서 이쪽은 근데 이렇게 돼 있다 이거지. 이러한 어떤 그 두 개의 난립하는 형태의 어떤 조건이 있다고 칩시다. 환경이.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이쪽은 좀 깎고, 이쪽 이렇게 좀 깎고, 이쪽은 좀 넓히고, 또는 이쪽은 깎고 이쪽은 좀 이렇게 맞추고 해서 뭔가 이게 끼워 맞추면서 이 두 가지 환경을 갖다가 조화를 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합도 안 되고 이거는 뭐냐면 제대로 합도 안 되고 뭐냐면 그 중에서 껄끄러운 관계에서 뭔가 좀 조건이 안 맞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그것을 어떻게든 맞춰가지고 두 가지의 어떤 양식 환경을 갖다가 끼워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상황들이 뭐냐면 충이라 그러면 아예 충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살든가 인으로 살든가 아니면 신으로 살든가 인의 방식으로 살든가 그러한 식으로 삶의 방식을 완전히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방식들은 합주되면서 형성되죠. 이는 또 살을 생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냐면 이노릇은 살축이란 말이야. 그러한 가운데에서 끼워 맞추려고 하니 내가 어느 정도는 양보할 건 양보하고 너도 양보할 건 양보해라 그래가지고 이 둘의 어떤 관계를 맞춰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이라는 것이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어떤 관계에서 정신적으로 내가 맞춰야 되는 것, 그리고 저 사람들한테 양보를 해서 이 사람과 나하고의 어떤 같이 양존할 수 있는 그런 생활 양식을 갖다가 맞춰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운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뭐냐면 우리는, 사람을 정신적으로, 그렇게 맞춰 나가는 것,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 맞춰 나가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평상시에 생활하는 그 여러 가지 직업적인 부분에서 그런 것을 할 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직업적으로 사람의 몸을 고쳐가지고 낫게 해주고 하는 것, 뭐 형벌, 수술행위, 그 다음에 형벌행위. 수술이라는 건 사람 몸을 갖다 그렇게 해서 뭔가 형을 가해서 고침으로 그리고 나서 건강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의료 수술이 있다. 의료 수술이라면 요즘엔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여기서 파생하는 것들이 제약, 바이오, 의약, 많이 있겠죠. 요즘에는 이런 분야가 상당히 많아요. 옛날에는 의사, 병원이면 다 됐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런 거 말고도 요즘에는 그 의료 분야에서 파생된 게 너무 많아요, 지금. 바이오 헬스케어, 그 다음에 제약, 뭐 의약, 약을 만드는 거, 여러 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사람의 몸을 갖다가 이제 내가 고쳐가지고, 이리저리 뜻대로 맞춰가지고 이제 뭐, 마사지를 하는 것도 하나의 그런 행위가 되겠지만은, 뭐, 정형외과 같은 데 가면은 막 뼈 맞추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것도 다 이 부분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파생적으로 올 수 있는, 분야가 뭐냐면은, 직업적으로, 이것은 의료행위가 들어간다고도 볼 수가 있고, 술 취해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달래서, 그 다음에 정신 건강 상태를 좋게 할 수 있는 것도 파생된 하나의 의학 그런 분야로 본다. 그래서,
의료 수술, 이런 걸 활용한 분야는 파생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런 걸 또 아셔야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또 모텔에 가서 사람을 재워가지고, 아침에 건강하게 나가게 하니, 그것도 의료적인 하나의 방법이 된다. 이건 파생적이니까는 이제 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가, 뭐냐면은, 사람의 어떤 마음을 치료한다. 뭔가 형벌을 가해가지고 이 사람의 정신 상태를 치료하게 한다. 국가에서 많이 하는 거 있죠. 형벌 수술이니까 교도. 그 다음에 경찰적인 쪽이 되겠죠. 그 다음에 법무. 이런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여러 사람과의 조화가 안 맞으니 나라에서 불러가지고 어떤 형벌을 가해가지고 너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면서 교훈을 주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상태를 온전하게 다시 돌려놓는다 해서 교도, 경찰, 법무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금융 같은 게 있어요. 금융 조정 업무. 금융 조정인데 아예 금융 전체로 가도 돼요. 형이 있는 사람들이 금융으로 많이 가요. 금융권으로. 은행권, 보험, 주식, 증권 이런데. 근데 많이 가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러한 특별 기술이 들어가는 그 제조업이 있어요. 제조업. 특수 제조업이 있는데, 요즘에 보면 반도체 같은 게 그러한 어떤 고부가의 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런 것도 포함하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특수한 어떤 그 기술을 써가지고, 할 수 있는 단순한 제작이 아닌 그런 상태의 제조도 형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 형이라는 글자를 직업적으로 써먹는다면 이렇게 고부가의 교육을 많이 받아서 할 수 있는 분야가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어서 형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굉장히 이 사회를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러한 글자들이 있다. 그럴 때에 사주상 과연 어떻게 직업적으로나 또는 그 사람의 운명적으로 어떻게 녹아들어서 해석을 해야 되는가, 그런 걸 한번 살펴보죠. 다시 잡아야 되겠네. 요것을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사주 예를 들어가면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갑이 있고, 이런 사주라고 칩시다. 축술미 삼행이라는 것이
이런 분야의 직업 좀 해당이 되는데, 이 사람의 직업이 뭐냐를 보는 거죠. 이 사람이 예를 들어, 그래, 경이 떴다. 경이 떠서, 이럴 때에 축술미가 있고 경이 떴는데 관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축술미를 쓸 수 있는 의료, 법무, 금융, 특수제도에 관한 어떤 관인데, 매우 관이 크죠. 크고 그런 국가 조직에 근무하는데 법무 조직에 있다. 또는 금융 조직에서 이 사람이 잘 나가는 사람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근데 보면 남자라면 그런데 보니까 배우자를 만났는데 이런 형살이 있더라. 그래서 보니까 이 여자하고 다 틀려요. 잘못하면 이 여자 전전할 수가 있죠. 육신적으로 재성이 되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한 어떤 삶의 불합리죠. 이 여자 만나고 저 여자 만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삶의 낭비가 되고 그런 피곤한 어떤 인생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한테 어드바이스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분야, 법무 분야, 의료 분야에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자를 만나든가, 그러지 않으면은 몸에, 형이라는 것은 몸에 큰 상처, 수술 자국이죠. 그런 거 있는 여자를 만나든가, 그러려는 약간 어리버리하면서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든가, 그런 배우자를 만났을 때 너는 이러이러한 이 여자 저 여자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도 이러한 직업에 인연하여서 가면은 맞는 것이고 잘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것인데 본인조차도 뭐냐면은 살아오는 과정에서 디스크 수술을 하던가 뭐 시술을 하던가 그런 식으로 몸에 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운명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형으로 돼 있다면 조상 때, 부모 때, 나까지 뭐냐면 형의 요인에 있다 이거죠 이게. 이렇다는 건 뭐냐면 조상도 예를 들어서 병원 한의사였고 부친도 그런 한의사였고 나 역시도 뭐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이러한 어떤 분을 이러한 사주에 따르는 그런 환경을 따르게 되더라. 이게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무대기로 형이 있으면은 첩병에 보면 나와 있죠. 그 집안 내력을 보니 부친도 한의사요. 조부도 한의사요. 그 자식도 한의사에 관여하여서 이런 기운을 그대로 써먹더라는 게 나와요. 근데 뭐냐면은 우리는 이제 그러한 깊이 있는 그런 거를 직업적으로 좋게 갈 수 있는 건 생각 안 하고 뭔가 좀 몸에 상처가 나서 고쳐야 된다. 이것만 손쉽게 받아들이니까 형살이 있다면 무조건 안 좋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신인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사는 줄 알아요?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거보단 좀 충 안 나게 해볼까? 이렇게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인사신 3형이 되면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관이 상생이 되어 있는 모양이죠.
형도 있고, 우선 충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글 공부를 통해서 관을 쓰는데, 무슨 법관이 되거나, 그러지 않으면은, 의원, 병원, 이런 데서 하던가 아니면은, 이 충의 요인도 있죠. 특수행정, 국가에서 특수행정, 그 다음에, 또는 그, 외교 통상 이런 데서 국가적으로 매우 잘 나가는 그릇들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게. 근데 이렇게 보고서 인사심 사명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다람쥐가지 못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보면 다 글자들이 전부 짱짱하죠? 물론 여기가 안 좋은 건 뭐냐? 무신일주가 되면 이게 공망이 돼요, 공망. 공망이 돼서 관직을 잘 가다가도, 잘 가다가도 뭐냐면은, 자기 기운도 있고 하니까 어디로 가냐면, 자기 자영 사업으로 갈 수 있는 요인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 보면은 외무고시, 그 다음에 사법고시, 그 다음에 뭡니까 또 행정고시 이걸 다 패스하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근데 결국에는, 관이 공망함으로, 어느 정도 가다가, 예를 들어서 한, 2, 3급까지 가야 되는 공직자인데, 그것까지 못 가고, 나는 이제 여기서 별 비전이 없을 것 같다 해서 금방 나와서 본인의 어떤 사업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렇더라도 이 사람은, 그러한 직업적인 분야에서 매우 유능한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릇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형살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상신, 몸이 상처를 당한다. 그 다음에, 운에서 만나서 무슨 형살이 왔더니 교통사고가 나서 안 좋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직업적으로 매우 잘 살아가는 요인도 있고, 그 다음에, 운에 와서 그런 수술을 걸쳐서 오히려 더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있더라.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유년도에서 와서 이제 갑자기 직업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또 형이 와서 예를 들어 봅시다. 이런 일주가 있다고 치면은 이 사람이 이제 국가의 관을 쓰는데 행정직으로 가죠. 행정직으로 가게 돼 있는데 운에서 자형이 왔다. 자가 왔어. 자가 오니 관에 형이 들어가요.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마인드가 어떻게 돌아가서냐면 내가 행정직을 하려고 했는데 판검사가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판검사 이 운에 패스를 하고 나서 판검사를 하다가 그 운이 지나니까 이제 법을 내가 집행하는 건 별로 메리트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도로 이제 법을 다루는 행정 분야에서 관리자로 판검사에서 행정 분야로 가는 그러한 모양을 가게 되죠. 형이라는 것이 이렇게 운에서도 작용을 한다는 거,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 본 수험생, 사주가 진월에 이런 모양이었는데, 시험을 좋은 성적이 나오겠는가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해년이면 어떻게 돼요? 식신이고, 천간으로는 인성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하는데 이상 없겠다. 근데, 물어보는 게 내가, 갑자기, 간호사가 되고 싶다, 이 간호사. 이렇게. 술이 와서 인성을 충하면서 형작용이 나타나죠? 근데 본래는 이과계통의 다른 기술 쪽이었는데, 간호사 공부를 해서,
간호사가 될 수 있겠느냐를 물어보더라 이거예요. 작년에 무술년이었죠. 무술년에 진을 충하면서 인성이 형작용을 일으키니까 의사, 간호사 이런 어떤 의료 쪽으로 마인드가 바뀌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둬야 되겠어요. 유년도에 왔을 때 형작용이 어떻게 또 작용하는가 이런 것도 있단 말이지. 우리가 처음 형사를 배울 때 무조건 형이 있으면 상처가 있고 사고가 나고 안 좋구나 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았으나 그거 외에도 원국에 있을 때 이렇게 유능한 인자 그리고 운에 왔을 때도 이러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사주를 보고 그런 운이 왔을 때까지도 형제작용을 봐서 어떻게 이 사람이 운명이 방향을 틀어가겠다라는 것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이 있다는 것은 일단 유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자다. 이걸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고 이런 진술충미나 자오묘유 이런 그 왕지가 있고 형작용을 일으키고 한다고 이런 것들은 어쨌든 그 살아가면서 굉장한 그 유능한 그런 기운이 기본적으로 있고 만약에 운이 안 좋았다 그럼 그 자체로 어떻게 보면은 재물운이 안 좋거나 관운이 안 좋아서 본인이 그 안 좋은 어떤 길을 택할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있을 수가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작용이라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되겠다. 이렇게 알아야 되겠고. 하지만 직업적으로 잘 쓴다는 게 뭡니까? 현대에서 내 유명한 사람이 되고 직업적으로 안정적이고 상당한 어떤 공부를 요하는 분야에서 내가 전문가로서 잘 살아갈 수 있는 놈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병원에서 내가 근무하면서 거기서 월급 많이 받고 한다. 근데 그 병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병원이라는 것이 그 병원균이 있는 그런 집이라는 뜻 아니에요. 그러한 것이 반드시 뭐 좋은 건 아니겠지만 어찌하든 우리가 그 형이라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쓸만한 그런 기운이 되겠다. 이런 것을 알아야 되겠어요. 이 사람이 살면서 그리고 또 형작용이 와서 어떤 그 수술수가 왔다. 뭐 그러한 예를 한번 또 보면은 경신월에 이 여자 사주에서 경신월에 을사일주인데 신이 왔단 말이에요. 신년, 병신년. 이럴 때 뭐냐면은 이렇게 형이 있는데 또 형이 왔죠. 그래서 천리귀니까 좋을 것이다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교통사고가 났다 그래요. 교통사고가 나서 일주인데 사신형이 되니 뭐냐면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서 수술을 크게 했다 그래요. 그래서 부위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저기 상체 밑에니까 무릎 배꼽 이하가 될 것이다 그랬는데 보니까 무릎 부위에 큰 수술 자국이 있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그 후로 이제 체중이 불면서 상당히 안 좋았는데 운에서 그런 작용은 있는데 결국은 그런 걸 통해서 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노인은 돼요. 그래서 형이라는 것이 일단 형의 나쁜 작용이 있고 건강적으로 왔을 때도 나쁜 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복원되는 과정에서
다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또 활력을 주는 것이 형의 작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반 실관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철학원 사무실 가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사주에 이제 그럴 때 미년이 왔다. 그럼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미 축술이 있어서 미가 왔는데 교통사고 조심하시오, 사고도 조심하시오, 아니면 경찰서 출입반일 조심하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이 전혀 근거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은 이런 것이 올 때 뭐냐면 이 사람의 어떤 그 사회 생활하는 어떤 사업장이 됐던 아니면은 그 직장이 됐던 이런 데에 충동하고 형이 오면서 굉장한 변화를 일으켜요. 사업하는 사람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무슨 유통업을 하는데 슈퍼를 조그맣게 했다 이게야. 그러면은 이런 게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냐면은 이만한 공간이 있고 창고를 이만큼 쓰고 있었다고 치자고 이만큼. 이게 사업장이고 이게 창고예요. 이게 사업장인데 미전지원이 어떻게 되느냐? 자꾸 물건을 더 싸놔야 돼요. 싸놓고 손님이 늘어나니까 이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4, 5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4, 5년이 오면은 이제 재성이 록을 띄우고 아니면 제왕제로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는 저 사업장을 늘릴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형이라는 건 뭐냐? 이 부분을 이렇게 헐어가지고 몇 가지 매장을 쓴다, 몇 가지. 여길 쓰던가. 그러니까 요만큼만 창고를 쓰고, 더 늘리지는 않고, 늘려가지고 지으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길 더 매장으로 쓰면서, 이건 창고로 줄이고, 아니면 그렇게 하고 창고는 딴 데서 또 얻어가지고 하고, 아니면 전부를 매장으로 하고 창고 또 어떤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사업장에 변화를 준다. 이런 식의 이제 형작용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이런 형이 왔을 때, 과연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뭔가를 봐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은, 당신 사업 아이템이 바뀌거나, 형이 온다는 아이템이 바뀌거나, 이 운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와서 사업이 잘 되는 상황이라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당신 사업이 더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렇게 긍정적인 변화를 알아야 돼요. 이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진대운이 왔다. 진대운이 오면 여기 충하고 이것도 약간 그 형작용 같은 게 있는 것이죠. 이럴 때는 뭐냐면 아이템도 바뀌고 환경이 싹 바뀌는 거예요. 이게. 만약 여기가 제대로 된 충은 아닌데 이거는 이렇게 했다고 치고 축대운이 왔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축대운이 오니 기존에 내가 농산물을 팔던 유통을 하던 잘 됐는데 축대운이 오니 형이 일어났다. 이거는 기존의 어떤 아이템을 싹 바꿔버리고 축대운이라는 건 뭡니까 이게? 재성이 활발한 운은 아니죠. 그러면서 가지수도 줄이고 매장도 이런 식으로 줄이고 이렇게 벌려놨다 줄이고 그런 식으로 품목을 바꾸면서 뭔가 새로운 사업 환경의 변화 이러한 식으로 이제 큰 변화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년도에서 왔을 때도 형이 온다 그러면은 이러한 그 큰 환경의 조정 수술 그걸 먼저 읽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나한테 형살이 왔다는 건 부수적으로 올 수 있는 건강적으로 아무래도 식신상관이 어떻게 되니까 이럴 때, 절지 들어가고 그러죠. 건강적으로 수술할 일도 있겠다라고, 해석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부가적으로. 하지만 더 큰 틀은 뭐냐, 이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사회 환경, 그 자체가 상당한 변화를 일으키면서 기존과는 다른 어떤 양상으로 간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형에 대한 해석이 되므로 각 글자가 어떻게 형작용을 일으키고 형이 어떤 의미인가 이걸 우리가 먼저 이해되고 그런 것이 좌오묘 인신사의 좌오묘유 진술충미에서 어떠한 식으로 오는가 그 다음에 그러한 분야로 직업적으로 어떤 분야로 가서 유능하게 써먹을 수 있는가 이것도 알아야 되고 그것이 운에서 왔을 때 그 작용력이 어떠한가 이런 거를 알고 나면은 충이라는 게 우리한테 유용함을 주는 그런 기운도 되는구나. 그리고 유년도에 왔을 때 우리 환경이 크게 바뀌는구나라는 게 형의 작용이죠. 기업도 구조조정 같은 걸 하죠. 그게 형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원도 줄이고 생산 시설도 줄이고 그래가면서 다시 회사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그런 작용 그것도 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형의 작용을 이렇게 여러 가지 폭넓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충하고 형파를 갖다가 한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충을 들어갑니다. 충이라면 파괴한다, 분리 독립이다, 충전한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 의미를 보면 충전해서 재생한다. 파괴작용도 따라요, 거기서. 그 다음에 파괴되고 다시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고, 그거 갖다가 절처 봉생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분리 독립한다. 재생한다. 이런 거. 이런 요인들이 있는데, 엎어졌다 일어난다. 그런 의미 같은 거죠. 그런 의미들이 있는데, 대개 텍스트에서는 이제 깨진다는 부분을 많이 부각시켜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충이 오면 일단 안 좋다. 이런 인식이, 이 명리를 접하는 분들의 대부분의 의식이 그래요. 그래서, 내년에 좌우충이 왔다 그러면 굉장히 안 좋다.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충이 왔다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진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만들어진 사람들, 재물적으로 만들어졌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위치가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일단은 깨지면서 내려오는 그런 단계의 수순을 밟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사이즈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야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오히려 충할 때 자이동을 해서 오히려 승진을 하면서 옮겨가는 수도 있고 또 아예 맨바닥에 있는 사람이라면 식신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삼각경을 이루고 있는데 해년이 왔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깨질 게 없죠. 그러니까 깨질 거 없으니까 오히려 이럴 때에 충하면서 다시 일어나는 작용. 그러면서 오히려 내 밥그릇이 생기는 그런 과정을 갖는다 이거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참 해석의 여지가 많은 게 이 충입니다. 기본적으로 깨진다라고만 인식하는 분들은 뭐가 잘못되는구나 그러는데 그것은 잘 나가는 사람들의 한정된 얘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작용이 많아요. 요런 때에 여기에 또 살아있다. 이렇게 되면 내가 팔아야 되는 물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문서, 상가 이런 게 있는데 요런 운에 시원스럽게 나간다 이거죠. 그러면서 내가 새로운 어떤 그 계획했던 일들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충의 기운은 오히려 긍정작용들이 꽤 많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일단 한번 깨지고 나면 오히려 또 좋은 일들이 생기고 그런 거 있죠. 겨우겨우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관계가 있었는데 그걸 딱 깨버리니까 오히려 그 후에는 홀가분하게 내가 나의 길 갈 수 있는 뭐 그런 것들도 있죠. 그래서 충이라는 것은 이런 긍정의 작용도 많이 염두에 둬야 되겠다. 이걸 알아야 되겠어요. 사주 원국 내에 충이 있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는데 이런 충이 있겠고 이런 충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런 충이 있고 이런 충이 있을 때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충은 가장 극렬하겠죠. 어떤 묘년이 왔다 그러면 유금은 그냥 심하게 깨지겠죠. 그럴 때 그러면서 뭐냐면은 깨지고 다시 진사옴이 가면서 다시 회복을 하겠죠. 그러면서 뭔가 순환을 타게 될 것이고 이런 경우에는 이런 극렬한 만약에 투쟁성으로 따지면 누가 더 투쟁이 강하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치고받고 잘하겠죠 또. 근데 이런 사람들은 여기 옆에 시차를 두고 이걸 갖다가 20년씩 나누면은 20년 공간이 비는 상태가 충이 있는 것이죠. 월하고시하고 이런 사람들은 충이 있다는 그런 기밀을 알고 있어요. 내 적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항시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고 이런 충보다는 덜하지만 항상 내가 유비무환의 자세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사회 살아가는 모습에서 보면은 이런 형들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항상 준비하고 유비무환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있다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은 너무 이제 부잡스럽게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결과물을 빨리 만들고 빨리 소진할 수도 있는 그런 역할이 있겠다. 이런 것을 이제 알아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런 충은 충해하고 할 수가 없겠죠. 거의 뭐 멀리 있어서 저기 있긴 있구나. 그래서 충의 논리에서는 약간 멀어지는 충이 되겠습니다. 이런 충들은 직업적으로 뭐 형도 되고 충도 되고 하면서 직업적으로 많이 연관이 돼 있죠. 아예 이런 요인들은 직업적으로 연관되기에는 그다지 있긴 있어도 이런 요인보다는 약하죠. 의료, 법무, 그 다음에 뭐 근무를 다루는 분야라던가 아니면 역마, 발령 따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조직, 해외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
그런 조직, 그런 데서 발전을 구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만큼 매우 바쁘게 살아가는 그런 유형들이 이런 춤이 있을 때다. 여기다가 좌우명이가 막 섞여있는 사람들 있죠, 이렇게. 왕지면서 도화가 이렇게 섞여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자기의 일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에너지 소비가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적절하게 내가 그런 페이스를 유지해 가면서 투쟁성도 갖고 있고, 그래서 바람직한 모양이 이런 것이다. 근데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보면은 이런 유형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이제 없어야 되겠네. 정사의 이게 박정희 대통령 사주죠. 일생을 통해서 뭐 격동기에 태어나기도 했지만 계속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큰 결과물을 만들었죠. 그런 과정에서 정적들을 많이 만들고, 그로 인해서 본인조차도 죽을 때 본인이 정적들을 처단했듯이 그렇게 죽었죠. 하지만 이런 에너지가 만들어낸 어떤 나라의 결과물이라는 그것은 매우 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릇들이 상당히 살아가면서 큰 인생의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그릇이다. 또 이제 진술충미로 구성되어 있는 대통령이 하나 있죠, 또 한 분. 이런 모양이죠. 이분이 무진생인가 모르겠네. 요것만 기억하는데, 진술충미, 요것도 마찬가지로 화계지에 의한 진술충미, 충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른 시기부터 늙을 때까지 계속 투쟁성, 그런 걸 발휘하면서 살아간다. 근데 이제 화계지의 특성상 어떤 그 인생의 깊이나 이런 것을 많이 알기 때문에 고설에 보면은 홍등가의 여인도 이런 충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참고하시고, 충이 있다 그래서 무조건 나쁘다 좋다 하는 것보다 그 그릇 사이즈가 그만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운이 어떻게 가는가, 이런 거, 또 그 사람이 직업에 맞게 잘 갔는가,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의 선택은 어땠는가 등등이 많이 가미돼서 이제 좀 총량이 나오겠죠. 그런 면에서 극과 극빈, 극귀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이 인신사에 다 있는 여성가를 봤는데, 여성가 같은 경우는 그다지 잘 써먹는 걸 못 봤어요. 비슷하게 뭐 충이 있고 여기는 합이 있고 그러면 안 되겠죠, 이것도. 이런 것도 크게 삶의 역동성을 주거나 그런 면에서 큰 결과물을 내기 쉽지 않다. 근데 이런 것과 더불어서 격각 같은 경우도 이제 있죠.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충해가 있고 격각.
이렇게 심하게 막 자충우동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요것이 이 신자진 이노술 신자진 그래가지고 이거는 계속 충의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런 그 사주 못지않은 어떤 그 역동성을 동반할 수 있는 사주의 모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이 원국에 이렇게 있다는 것이 아주 그냥 그 몹쓸사주다 이렇게 보기에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옛날 조선시대에서는 그 왕실에서 이런 그 인신사에 충이 있는 날 태어나는 남자아이가 있으면 잡아서 뭐 없애라 이런 말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만큼 그 반역자, 역적의 그런 기운이 강하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만큼 옛날에도 그런 삼인지 충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좀 그 혁명가적인 기질 그런 거를 본 것 같아요. 그렇게 참고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충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을 한번 보겠어요. 이런 충이 있을 때는, 적이 옆에 있으니 긍정적인 모양인데 상당히 그래도 삼으면서 긴장을 늦추지 않는 형식으로 살아가는 모양이죠. 적이 있으니 나는 항상 긴장하고, 그걸 살피며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융통성도 있지만 약간은 경직된 가운데서, 그래도 자기 자신을 계속 바라보면서, 채찍질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운이 이런 기운인데, 한 칸씩 이렇게 떨어지는 건 괜찮은데, 이런 게 있다고 봅시다, 이제. 묘가 있고, 해가 있고, 유가 있었다. 이럴 경우에 유년이 왔다. 유년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요것은 격각. 해는 격각이고, 말 그대로 유는 묘충으로 해가지고서 기물손상이 많이 오겠죠. 그런데 뭐냐면 묘를 받쳐주고 있는 해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다는 건 뭐예요? 뿌리가 되고 이거 몸체가 되는데 항상 그 몸체를 받쳐줄 수 있는 뿌리가 있으므로 유년이 지나가면서 다시 살아나는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묘가 손상이 와도 유년 지나면 좀 낮을 것이니까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이제 유년도에서 써놓을 때 전에 제가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었죠. 왜? 이런 모양으로 있으니 좌우충이 왔다. 좌우충이 와서 격각을 하고 이것도 충하는데 보니까 이것은 식당을 하거나 이제 식신생재하는 모양이니까 식신을 하거나 교육 관련 무슨 학원을 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뭐 식자재가 됐든 뭐하든 제조업을 하는데 식자재 제조업을 하던 자녀이 와서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한단 말이에요. 재물이 깨지니까. 그럼 이것은 뭐냐면은 경자년 내냐면 쉽지 않다라는 게 나오죠. 하지 말아라 그래야 되냐 해라 그래야 되느냐. 어렵겠지만 유지를 해 나가라고 하는 것이 이런 모양이란 말이에요. 왜냐?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격각이라 내 수하들이 좀 속색이고 생산시설도 좀 말 안 듣고 그럴 수가 있다. 그러고 재물은 날아간다. 뭐예요? 이 재물이라는 것은 내 거래처가 되고 내가 만들어내는 어떤 물품이 되겠죠. 그런 것이 안 된다, 유통이 안 된다는 것은 내년 경자년 한 해가 쉽지는 않다라는 것을 내포한다는 말이죠. 근데 지나서 축인으로 가니까 축년에는 인목이 살아나고 그러면서 슬슬 편재가 살아나면서 받쳐주고 있는 오화를 서서히 살려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이거죠.
인묘진 사오미라는 게 다시 팍 발화 일어난다 이게요. 이런 경우에 써먹는 것이 바로 이런 관법이란 말입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한번 깨지면서 재생작용이 바로 되고, 여기 마찬가지죠. 이런 경우라면 이제 깨지는 강도가 심하겠죠. 묘가 심하게 깨지고 이것이 자식 자리가 됐던 아니면은 그 육친적으로 재성이 됐던 뭐 깨지면서 심한 어떤 혼란 상황이 올 수 있겠다. 이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요 유년이 지나가고 10년이 오면서 더 요 해수가 장생이 들어가죠. 그러면서 오히려 더 일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뿌리가 살아있어서 잘못 섣불리 건드려서 성내가지고 막 일어나는 그 불씨 같은 거 있죠. 불나는 그 장작불에다가 물을 끼얹었는데 딱 꺼진 줄 알았는데 조금 지나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 그러한 모양이 이런 모양이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있을 때는 상당히 어떤 그 긍정적인 충의 모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다가 더불어서 이런 모양까지 있다. 합되고 여기 충되고 여기 충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합중에 충중에 합처의 봉충 충중봉합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런 모양이 있을 때는 항상 늦추지 않는 가운데서 적이 있다는 걸 알면서 상당히 그 긴 세월을 갖다가 투쟁지동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투쟁성이고 살아가는 모양에서는 유용성. 하나 깨질 것 같았는데 살아있다가 다시 살아나고. 이런 것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이런 거는 그 작용이 극렬하겠죠, 이거. 여기서 밀어주고. 12년을 돌면서 이쪽에서 나왔다 하면서 계속 그 어떤 그 역동성을 주면서, 깨지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 기질이 뭐냐면은, 뭐 하나 깨지는 거 없이 받쳐주는 이런 그 장생지가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한번 누구하고 싸웠는데, 졌어. 내가 등치도 작고. 그런데, 이런 기운인 사람 다시 일어나죠. 일어나가지고, 다시 한번 붙자 그러고. 아무리 키 큰 사람이 있다 그래도.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 등치 큰 친구라도, 어릴 때 그런 친구들이 있죠. 왜? 키 조그만 친구가, 끝까지 달라붙으면서 붙자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등치 큰 친구가 졌다고 하면서 사과하고 이런 모양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등치 작은 친구들의 사주 유형이 이런 거라는 것이죠. 이런 모양들이 뭐냐면, 사회에서 불합리가 있다면 끝까지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자기의 목적한 바를 실현하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뛰어드는 투사들 모양이 이런 모양이다. 그러니까 이게, 평범한 삶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바람직한 유형은 아니겠죠. 하지만은 이제 한참 사회가 혼란기고 격동기에 있을 때 뭔가 중심을 잡고 헤쳐나가야 되는 혁명가들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이런 유형들이 또 시대에 따라서는 영웅이 될 수 있고 유용한 그런 그 요인이 되겠다. 이것을 일단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이 있다는 것이 그 사람의 어떤 삶의 결과물을 나중에 크게 만들 수도 있는 요인. 요즘에 심하진 않지만 옛날에는 뭐 정치인들 그랬죠. 뭐 관이 발달하고 이런 거보다 그냥 투쟁을 잘해야만 살아남는 그런 시대. 격동의 시대.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발전했을 때 살아왔던 그런 시대 사람들이 주로 이런 유형들이 많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요즘에 만약에 이런 유형이 많으면은, 대중의 관심, 국민의 관심이 뭐 저런 사람이 있는가 해가지고 좀 비호감을 갖기 십상이겠죠. 요즘에는 뭐 관리형 뭐 리더라든가 이런 거, 화대 리더,
이런 그 리더 상황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좀 요즘에는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자기가 살아가는 어떤 그 세계에서 적지 않은 결과물을 이뤄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충이라는 것을 나쁘게 볼 필요가 없다. 우리가 살면서 그래서 이런 그 충이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그 부분이 굉장히 많다. 이것을 봐야 되겠고 일반 그 범부필부들, 일반 시민들이야 이런 그 충이 있고 충이 왔다 해서 나쁜 작용이 있냐 하면 오히려 좋은 작용이 많다는 거예요. 내 앞으로 내가 찾아가기 위해서 항상 고군분투하는 이런 그런 유형들이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삶에 대한 꾀돌이나 유형구성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다. 이거를 부가적으로 또 넓은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충이 있다면 무조건 좋다 이렇게 봐도 괜찮다는 것이죠. 충이 있으니 나쁘다. 지금도 보면은 넌 사주에 충이 있어가지고 안 좋아 이런 사람 이렇게 사주를 감명하는 그 철학 원장님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강명한 모양인데 전부 깨지고 그러니 그때부터는 다 접어가지고 조용히 탈라고 했다는 유형이 있어요. 이런 유형인데 대운이 이제 신대운이 왔다 이거예요. 이게 신대운이 와서 당신은 재물이고 뭐고 다 없어졌다. 네? 갑신대운이 와서 충나고 세월이 잃었으니 이것은 다 깨졌다. 이렇게 본다 이것은. 여기 충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상이 삼행이 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환경이 확 뒤바뀌는 거예요 이게. 내가 관을 준 게 관상생방이 되죠. 인사형을 하면서. 실제로 당신은 금융이나 아니면 의료 그런 분야에서 근무했던 흔적이 있다 그랬더니 진짜로 젊을 때는 의사, 의료계에 있다가 나이 들어서 금융계 쪽으로 해가지고 그 나름대로 삶을 영위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여기가 해수가 있는데 임수를 재성으로 써요. 그러면 재성이 장생에 들면서 천간에는 정관이죠. 그러면은 큰 조직과 관련된 어떤 이권 관계에서 내 활동을 열어가는 운이 오면서 큰 변화가 일어난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가 몇 군데 가서 이 나이 이후로는 모든 걸 비우라 그래가지고 내가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웃었는데 이런 거 잘 봐야 됩니다. 형이 와서 안 좋고 충이 와서 안 좋고 인간이 강해 왔으니 당신이 다 조졌다. 망가졌다. 이러면 아주 엉터리 감명을 한 겁니다. 이거. 그래가지고서 안정을 시켰는데 그러니까 이런 유형들 충이 와서 안 좋다. 이런 사람들은 반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차 그런 얘기 들어요. 충이 왔으니 어떻게 하느냐. 근데 내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긴장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부부 사이에서 배우자 공이 딱 충이 왔다. 위기가 오긴 온 거예요, 그게. 그런 거 외에 이제 팔려야 될 물건들 팔리고 내가 배우자가 없을 때는 문제가 없고 근데 그런 거를 대운에서 이상이 없고 그럼 그 운만 지나가면 또 무난하게 넘어간다는 거죠. 그런 걸 알아야 되는데 너무 도식적으로 아예 그냥 충이 오면 안 좋다 이런 식으로 알아버리니까 좀 답답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충의 유형들을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인신충이 있거나 그러면은 주로 역마를 많이 써먹겠죠. 이런 충들은 역마적인 역동성을 동반하는 직업으로 많이 써먹겠고, 그 다음에 자오묘 같은 경우는 뭐 형도 되고 이제 충도 되고 하는 이제 그런 모양인데, 그것을 역마적인 걸로 써먹든가 아니면 직업적으로 형이 되면 형에 준하는 그런 직업으로 써먹든가,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술충미충 같은 경우는 진술충미충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토지에 대한 형이면서 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거 변동이나 아니면은 거주지의 어떤 형질 변경, 구조 조정, 그래서 뭐 그런 운이 올 때에 팔아치우든가 아니면 그러한 데 땅이 있다면 거기다가 새로운 건설 용도로다가 집을 짓거나 이런 식으로 내 터전에 대한 조정,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요런 충, 그 다음에 자오충 같은 경우는 이제 투쟁성 내지는 그런 꾀돌이 기질로 보면 되는 것이고, 직업적으로 연관되겠죠. 이런 거는 직업적으로 묘충이 있으니 의료, 법무, 금융 해가지고 설명을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유년에서 와서 깨지고 다시 일어나고 하는 거는 아까 설명한 대로 보면 되겠고, 예, 그 다음에 이런 경우를 한번 또 봅시다. 자가 있고 오가 있고 사가 있다. 이것이 무자일주다. 이 사람이 만약에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 이게 장사하는 사람. 여기서 이제 오가 오면은 깨지는 건 딱 알겠죠? 깨지는 거 아는데, 오가 오기 전에 진년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진년이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진 앞에서 수가 강해져서 장사해도 된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럴 때 인묘 진 갈 때는 뭐 충이 없으니까 이상이 없는데, 그럴 때에 뭐냐 하면은 진이 와서 당신은 장사해도 된다는 말이지. 이게 사에 가니까는 비실비실해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자금의 흐름이라는 게 막히기 시작하는데, 오해 가니까 작살난다. 이 거지 되는 거지, 거지. 완전히. 그래서 진년에 이거 컨설팅 잘해야 돼요. 진 사오미를 거는데 이때 빨리 접던가, 묘년부터 이제 접어야지. 묘년에 보면 자묘형이 와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하는 어떤 유통 그런 장사하는 그런 사업 분야에서 형을 가야 되니 구조조정 해야 되니까 뭐 축소하든가 아니면 지원을 자르든가 해가지고 요런 데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든가 아니면 이때부터 점포를 내놓든가 아니면 생산시설을 완전히 없애든가 해서 누구한테 넘기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 변화를 줘야 되겠다. 이렇게 컨설팅 해야 되겠죠. 진년에 와서 자진합이 돼가지고 시험을 좋아진다. 이거는 완전히 사람 하나 완전히 거짓 만드는 일이죠. 조심해야 되겠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 핫대 가지고서 좋아지니 이런 개념이 확실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틀리죠. 무진이 올 때 자년이 왔다. 이건 틀리지. 이제 여기 오가 있고 사 있다고 해도 이때 물받아대면서 오히려 이런 문서 팔면서 문서 해오면서 이문서 팔고 자오면서 이문서 팔고 오히려 돈이 더 커지는 양상이죠. 그러니까 진이 있을 때 자라와서 합하는 거하고
이럴 때 자가 있을 때 진화 화합하는 거는 이런 거 또 구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충에 대한 개념을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뭐 자오매유충은 별다르고 인신사회충은 뭐 별다르고 해가지고 해석을 해놓은 그런 그 유튜버 분들도 있는데 큰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렇게 깨지는데 여기 합돼가지고 이건 뭐 살아난다. 뭐 그렇다고 뭐 인신사회가 뭐 살아난다 그 죽는 것도 아니죠. 그것도 그런 용도로 써먹으면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어쨌든 이 충은 괜찮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것은 큰 의미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얘기한 논리대로 설명하면 돼요. 충이 와서 다시 살아났다. 어떤 참고는 하세요. 이렇게 파가 있어요. 파. 파라는 것은 파괴작용을 의미하죠. 파괴 깨진다 이거지. 파라는 것은 뭐냐면, 진술충리에서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진하고 축이 있다. 그 다음에, 진하고 미가 있다. 그러면, 여기는 수를 입고지고, 여기서는 아직까지 수의 기운이 강하게 남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축이 있을 때 진이 오면은, 진이,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축이 뭐냐면은, 물을 갖다가 강하게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이꼬를 하기 위해서 뭔가 파작용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묘한 어떤 이 상대방과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관계 그런 것들이 이제 파라는 것인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내부적으로 형이라는 요인도 가미가 돼요. 형이라는 요인이 이제 뭐냐면 여기 금이 있고 여기는 을목이 있고 하죠. 그런 상태에서 어떤 고쳐야 되는 그 작용들 수기운이 있긴 있어도 입고시켜야 되는데 축이 와가지고서 아직은 입고할 때가 아니죠 하면서 딱 방해하는 동작들 이런 것도 파괴작용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묘진은 어떤 진이라는 것은 봄의 기운을 뜻하는데 봄의 기운이 퍼지려고 할 때 진이 와서 아직은 봄이 아니다 나의 계절이 남아있지 않느냐 하면서 그것을 방해하는 요인들 그런 것이 이 축진파의 작용 그런 거를 보겠습니다. 그런 것이 인간관계에서 보면은 내가 어떠한 길을 가고자 하는데 딴지 걸면서 은근히 방해하는 동작들.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은, 이런 글자를 가지고 있는 사주들이, 뭐냐면 남의 일에 사사건을 간섭하면서 뭔가 그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러면서 은근히 화합은 안 되는 그런 식의 작용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글자가 있는 사람들이 좀 불만이 많고 할 거예요, 이게. 그런 부분에서, 파라는 의미를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진하고 미 같은 경우에도 뭐냐면은 입고를 해야 되고 진에서는 아직까지 목의 기운이 있지 하면서 그러한 어떤 입고하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는 동작 그런 것들이 이런 진하고 미에도 파괴작용으로 있다. 그래서 띠가 예를 들어서 가족 간에도
지 있고, 축이 있고, 뭐, 술이 있다. 이렇게 되면 충도 있고, 형도 있고, 그 다음에 파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어떤 존립 양식을, 이런 띠가 있으면 서로 간의 존립 양식을 서로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이라도 굉장히 뭔가 좀 의사소통이 안 된다고 봐야죠. 서로 은근히 파괴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서로 간의 양식을 가져가는. 그래서 서로의 발전을 구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아빠는 저기 멀리 해외 가서 돈 벌러 간다고 나가고, 그 다음에 딸은 뭐 어디 저기 지방에 가가지고 난 또 나대로 직업의 길 간다고 하면서 자기의 그 생활 양식을 찾기 위한 그러한 양식을 찾아서 나가고, 엄마는 집에서 가정 지키면서 여기저기 연락하고 나 여기 있는데 어떻게 지내느냐, 이런 식으로 가족의 양식을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이런 파작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라는 것을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서로 간의 은근한 작용으로 방해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런 가운데 형의 작용도 있다. 형이라는 것은 그런 가운데 서로 간의 행동 양식을 갖다가 끼워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서로 간에 화합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 이런 것을 정신과적으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걸 파괴한다니까 듣기에 따라서 굉장히 좀 안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다. 다만 그런 작용이 있다는 것은 뭐 인덕은 좀 약할 수 있겠다, 뭐 이러겠죠. 이런 거 있는 사람들이 남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하면 이런 사람들이 정신과적인 질환 같은 것도 있겠죠. 뭐냐면 남들을 내가 포용하고 하는 것 같은 건 본인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남들은 나를 갖다 멀리한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의 어떤 스트레스 또는 고립, 외로움, 이런 거로 인해서 자칫하면 정신과적인 질환도 있을 수 있는 요인, 이런 것들이 파의 작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해를 한번 봅시다. 해. 해라는 것이 방해한다, 해방 놓는다, 이런 해를 끼친다, 이런 거죠. 주로 이제 육합에서 육합에 되는 자를 방해하는 게 이 해가 되겠습니다. 육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한 글자가 있을 때 합을 하면서 굉장히 삶의 안정감을 주는 게 육합이에요. 예를 들어서 해가 있으면은 인하고 합을 하려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아하니까 안정감이 있고 좋은데, 이게 뭐 음양합이라고도 하는데, 그런데 뭐냐면 신이 있다, 이게 신. 이렇게 신이 있음으로써 인이 해를 합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 놓는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역시 인덕이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누구랑 합치려고 하는 그런 기운보다 나는 나대로 내 갈 길 가겠다라고 하는 자기 주관, 그런 주장성이 강하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공동적으로 살아가는 데서는 이런 글자가 있으면 어울리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좀 방해 요인이 따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봅시다. 또
인하고 해를 합하는데 신이 있으니까 이거는 뭐 축으로 와버리니까 그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고, 인이 있는데 사가 있다. 그럼 뭐 도와주는 것 같잖아요, 이게. 목생화로 도와주는 것 같은데 뭐냐면은 이것도 역시 해하고 합해서 내가 뭔가 안정적인 그 마인드, 그런 인간관계를 가고자 하는 걸 방해한다. 그래서 이런 그 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직업적으로도 그런 길을 가면 된다라고 되어 있죠. 뭐 법을 다루던가 금융을 다루던가 하는 분야들. 그래서 이런 해라는 요인이 있긴 하지만 그 직업적인 분야를 쭉 해서 나가고 하다 보면은 잘 사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큰 의미는 사실은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뭐냐면은 육합이라는 것은 생산, 화합, 그런 그 안정성을 주는 요인인데 그런 것이 떨어진다. 다시 말해서 인덕이 없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거죠. 또 뭐가 있겠어요? 신하고 사가 합하기를 원하는데 또 해가 있다,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죠. 육합자에서 다 나오는 것이니까 육합에 다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진이 유하고 합하려고 하는데 묘가 있다. 요것도 해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술이 와서 묘하고 합하려고 하는데 또 방해가 된다. 둘이 뭉쳐 있으면 또 해가 되겠죠. 이런 것들. 자가 미하고 원진인데 자축합하고 하려고 하는데 축이 와서 미가 와서 원진하면서 뭔가 또 방해 요인 일으키고, 그 다음에 오가 와서 미하고 합하려고 하는데 또 자가 방해를 하고, 이런 요인들. 근데 이미 신달로도 원진, 그 다음에 이런 것은 방합으로 묶여가지고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엮여 있죠. 형으로 엮여 있고 원진으로 엮여 있고, 이런 식으로 굳이 해라고 구분하지 않아도 상당 부분이 그 신달로 엮여 있던가 아니면 글자와 글자 간의 사이에서 명칭이 붙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고, 육해라는 것이 이러한 작용이 있구나. 육합을 방해하면서 뭔가 삶의 안정감을 해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서의 뭔가 하는 뭔가 문제를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구나.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육합이 있는 사람은 뭐냐면은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반면에 뭐냐면은 화합을 중시하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데 많이 좀 끄달려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인기 있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관리하는 사람들 보면은 여기에도 관리해야 되고 저기에도 관리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자기가 중요한 일을 하는 데에는 시간 낭비가 돼서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가 있는 것이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됩니다. 따라서 타가 있든 해가 있든 이런 부분들은 이해를 하는 차원으로 지금 이 강의에 넣은 것이지,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떤 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개념보다는 그런 게 있다는 걸 알아라 하는 정도로 하기 위해서 해하고 파는 집어넣었습니다. 그런 논리를 안다는 것은 글자와 글자 사이 이해를 아는 것이고, 또 그러하다는 것은 이 명리학을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법이 되겠어요. 다음에는 또 독자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또 오면은 그에 따라서 강의를 준비해서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차례에 걸쳐서 형충 파일을 마감하겠습니다.